균의 가르침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병과 전염병의 공통점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치사율 혹은 치명률을 보면 6.9%가 됩니다. 100명 중에 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치사율을 계산을 하면 5.95%가 됩니다. 한국은 2.36이라는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한국이 낮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낮은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서가 아니고 더 젊은 사람들이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된 후에 더 빨리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 숫자가 더 적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국의 통계에 따르면 37조에 한 명씩 사망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1년에 64만 7천 명이 사망을 하고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망률 1위인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질병통제국의 통계를 보면은 1년에 28,300명 이상이 이 병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자 10명 중에 1명이 이 병 때문에 죽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 2위에 속합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볼까요? 세계적인 통계는 이 병 때문에 1,790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요. 거의 서울 인구의 2배 정도 됩니다. 서울 인구가 970만 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바로 이 질병이 무엇일까요? 이 질병이 심장병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망시키는 심장병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세상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까지 이르는데요. 심장병은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은 매우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짧은 시간에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심장병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유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반전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전이기보다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백신, 그쵸? 예방주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 전염병과 심장병과 같은 그 만성질환, 그래서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을 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로 생활 양식과 관련된 질병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인 심장병과 같은 질환과 급성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둘 다 생활 양식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심장병은 직접적인 육식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 바이러스 질병은 육식을 위해서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육류와 접촉하다가 보니까 그 육류에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식이라는 그 공통 분모가 있다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식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이 부절대된 욕망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절제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질이 높은 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으로 인해 혹은 지금과 같은 그 바이러스와 같은 그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삶을,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을 단축시킴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우리가 선호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꼭 그 육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들을 제가 그냥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곳에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한 거리두기를 외치면서 이들에게는 안전한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뜨립니다. 여기 보면 소가 온순해서 그렇지 정말 발광을 하고 성격이 난폭한 다자나 호랑이와 같은 늑대와 같은 짐승이었다면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일 텐데 그 성격이 난폭하지 않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꼭 묶어두고 계속 음식만 먹여서 살을 찌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던하게 사람의 학대를 그냥 견디는 이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감성에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식욕 앞에서는 그 과학적인 그 이성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얼마나 맑고 온순하고 정말 만약에 이 소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키운 그 어른이 된 소라고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식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렇게 소들을 이런 식으로 다량 생산을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소들이 가지고 있는 균이 될 수도 있고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사람이 접촉하게 되는 거죠. 소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 미생물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옮겨받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이제 정육해 가지고 주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걸어 놓으면 역시 안전한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균이 여기저기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소가 건강한 소라고 했었을지라도 다른 소는 또 병균이 있고 균이나 기생충이 있는 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접하게 되면 그 접한 사람들부터 일단 감염이 되고 그 사람이 또 가족들에게 또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면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또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전염병은 소 때문에, 쇠고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쇠고기 정육 공장에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많이 퍼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안전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리들을 한번 보세요. 오리들을 멀리 놓고 오리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아주 불결하게 오리들이 사육이 됩니다. 안전한 거리두기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기로 변하면 이렇게 줄줄이 쫙 주렁주렁 이렇게 걸어놓고 파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만 가지 균이 여기저기 고기에 붙어 다니는 것을 여러분 아시아에 조금 여행을 하시면은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균에 있어서도 안전한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닭은 어떻습니까? 쇠고기보다 심장병에 조금 안전하다 그래서 쇠고기 대신에 이제 하얀 고기, 화이트 미트라고 닭고기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닭고기 다량 섭취도 역시 하루에 50g 이상 섭취를 10년 정도 하게 되면은 췌장암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췌장암도 사실은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암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만성 질환이지만은 오래 걸쳐서 이 췌장암이 이제 비롯되지만 막상 진단을 받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더 빨리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무서운 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닭고기를 지나치게 선호함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작년에 강의 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닭을 사육을 하면 안전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합니다. 닭고기가 이제 그 정육이 되고 이렇게 손질이 돼서 이렇게 쫙 줄줄이 걸려져 있으면 역시 균이나 미생물에 있어서는 안전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모습으로 느껴지는데요. 역시 안전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태이죠. 돼지들이 사실은 개나 고양이보다 훨씬 더 IQ가 높기 때문에 또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식욕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돼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육이 되고 도살장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주렁주렁 또 돼지의 사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역시 균에 있어서는 안전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번에 그 감염을 일으켰다고 추정이 되는 그 박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굽 박쥐의 모습인데 밤에는 이 박쥐들이 먹기 위해서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고 이제 벌레나 뭐 미생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렁주렁 수천 마리 혹은 수만 마리가 모여 가지고 하루 저녁에 먹어치우는 그 기생충이나 또 해충들이 수백 킬로그램이 되는데요. 그 박쥐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때가 잡기가 제일 좋거든요. 먹느라고 바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박쥐들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잡아 가지고 날개를 뜯어서 날개는 날개대로 튀겨서 팔고 박쥐 고기를 파는 장면이 이번에 찍혔습니다. 역시 이 박쥐의 주검, 박쥐만큼 다양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포유류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사방에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가지 바이러스를 다 보유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박쥐한테는 이 바이러스가 정상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처음 만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박쥐가 무섭고 피를 빨아먹는다는 뭐 소설책도 있고 뭐 이러니까 박쥐를 나쁘게만 생각하고 두렵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쥐는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류고요. 그 다음에 해충을 잡아먹고 그 해충을 없애기 때문에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식물에 가루바지를 하니까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배설을 할 때 똥을 싸서 그 속에 과일과 식물의 씨앗을 땅에다가 뿌리기 때문에 심기 때문에 숲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쥐는 어떻게 보면 큰 포유류, 날아다니는 포유류로서 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대지방에서는 이 박쥐가 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박쥐가 살아야 인간이 산다라고 할 정도로 박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고 잡아먹어야 할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박쥐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기생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쥐의 그 생태계에 침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고기로 먹는 그 과정 때문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돼지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돼지들을 보시면은 돼지들이 굉장히 날씬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돼지들을 살펴보면 원래 돼지는 날씬한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런데 식성이 좋고 성격이 좋기 때문에 주는 음식을 뭐든지 잘 받아먹는 그러한 습관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이 찌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근수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다산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새끼를 낳기 때문에 돼지 한두 마리를 키워가지고 벌려서 경제적인 도구로 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돼지들은 일반적으로 잎새나 뿌리나 과일이나 꽃이나 곤충이나 물고기나 옥수수나 메주콩을 먹고 나이가 들수록 3갤런에서 5갤런이나 되는 물을 마시는 아주 균형진 채식을 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좋으니까 아무 데서나 또 더러운 것이든지 또 아무 거든지 잘 먹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남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생태계, 이 돼지 생태계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후각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트러플, 송로버섯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후각이 발달했는데 그 후각이 어떤 면에서는 그 개보다 더 뛰어난 그 후각을 가지고 있는 돼지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과거에는 이제 그 송로버섯을 찾는 그 도구로 활용을 했는데, 그 송로버섯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미식가들이나 요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귀한 버섯입니다. 그 향도 굉장히 좋고 이것으로 양념을 하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이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송로버섯은 소화기관에 큰 그 도움을 주는, 소화를 원만하게 하게 해주는 그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송로버섯이 과거에도 이렇게 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돼지 입을 막고 돼지가 냄새를 맡아서 찾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송로버섯을 모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입을 막아놨냐 하면은 돼지도 지혜롭고 돼지도 채식을 했을 때 가장 건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로버섯을 찾아가지고 돼지가 직접 먹으니까 이렇게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찾아만 내고 빨리 찾게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송로버섯은 인간이 챙기고 돼지를 이렇게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송로버섯을 진짜로 이제 진짜 송로버섯을 구하면 100g당 3,000불에서 5,0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이니까. 그리고 가장 비쌌던 송로버섯, 최근에 알려진 송로버섯은 4파운드였는데 미국에서 61,250달러로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한 버섯인데, 이 버섯을 찾게 해준 것도 역시 돼지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송로버섯을 안 좋아하는 개를, 사냥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돼지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좋은 동물인데 우리가 먹기에 정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돼지는 가족적인 것을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육을 해가지고 이 돼지를 식탁에 오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우리 인류가 돼지를 남용한 것입니다. 생태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의 많은 그 동물들과 사람들의 그 유사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침팬지와 같은 그 영장류는 사람의 유전인자와 98%가 흡사하고요. 고양이는 90%입니다. 개는 84%, 그 다음에 소는 80%, 닭은 60%, 그 다음에 쥐는 놀랍게도 8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부리고 잡고 그 다음에 죽이고 먹고 하는 이런 그리고 괴롭히는 이러한 짐승들이 결국은 유전인자 구조적으로 봐서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그 유전인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어떨까요? 돼지는 침팬지와 비슷하게 98%가 그 돼지의 유전인자와 사람의 유전인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지능이 한 3살짜리 아이와 같고, 개와 고양이는 2살짜리 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개와 고양이보다 훨씬 더 훈련이 수월하고 더 깨끗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땀구멍이 없어가지고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흙탕물이나 더러운 물에 뒹굴기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돼지는 더럽다고 간주가 되고, 식욕이 좋고 뭐든지 잘 먹으니까 아무거나 먹여가지고 뚱뚱하게 만들어서 돼지를 파는, 돼지에게 잘못된 오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번식률이 좋으니까 몇천 년 동안 사람에게 이제 비즈니스로 또 활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돼지가 유전인자도 사람의 유전인자와 거의 비슷하고, 또 돼지가 60kg 정도 될 때는 사람의 그 구조하고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을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60kg이 됐을 때는 사람의 근육의 그 퍼센티지나
지방의 퍼센티지나 그리고 물의 퍼센티지가 돼지 60kg의 퍼센티지와 매우 흡사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침팬지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능적으로 또 겉으로 이제 그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돼지는 아주 밑으로 보고 침팬지는 아주 높게 보는데 사실은 다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 지능이나 또 동물이나 생태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유전인자 차원에서는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생태계에 있는 많은 불쌍한 짐승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해서 잡아먹는다면 우리는 좋은 그 청지기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이 지구의 청지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육식도 허락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굳이요 짐승들을 대량 생산해서 병균까지 옮겨가면서 굳이 육식을 고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end the virus, not the economy 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를 prisoner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뭐 수감자들과 같이 꼼짝 못하게 해서 우리 그 경제를 정지시켰다. 바이러스나 멈추지 경제까지 멈추지 말라라고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데모를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쇠고기나 어떤 고기들이라도 당신들의 그 식욕을 위해서 다량 섭취를 하느냐.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 감염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감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접촉이죠.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런데 근본적인 그 경제의 해결책은 무조건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 활동을 하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은 우리가 침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침입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이 데모가 맞지만 창궐하는 것은 막고 싶은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은 막고 싶은데 여전히 생태계를 침입한다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safe distancing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By safe distancing, protect the ecosystem, recover the economy라는 그 표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안전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제를 회복하자 하는 그 표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생태계를 뜻하는 이코시스템하고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가 이제 같은 그 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오이코스라는 것이 이제 이코라는 것으로 이제 영어로 또 넘어와서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이코스라는 것이 헬라 말로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는 우리 생명체들의 모든 생명체들의 집인데 그 집을 보호하지 않고 침범을 하면 생태계에 있는 그 균형이 생태계에서 그 균형 잡혀 있는 그 균형이 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금전적으로 집 역할을 하는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이코시스템과 경제 이코노미가 집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경제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뭐 그래프도 나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코노미가 망했다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바이러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것의 책임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태계를 침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이 갑니다. 여기 이제 그 균에 가르친 그 세 번째를 제가 동물을 존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채식을 통한
안전한 거리두기가 아닌가라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그 동물이나 짐승들을 다량으로 사육하거나 그 동물의 생태계를 침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 세상에 지금 육식을 너무 선호하게 되니까 그냥 필요 이상의 사육을 하게 되고 짐승들을 불필요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안전한 거리두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채식이 안전한 거리두기의 해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카로지스트라는 그 교양지가 있습니다. 이카로지스트는 생태학자라는 뜻이고요. 요 밑에 보면 Journal for the Post-Industrial Age, 산업혁명 이후 시대를 위한 교양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혁명의 혜택도 있지만 산업혁명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이제 생태학자적인 입장에서 생태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요 기사를 핵심으로 한마디로 하면 Vegan diet can stop future pandemics. 채식이 미래의 유행병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채식이 만성질환인 그 심장병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유행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행병까지도 막을 수 있다 한 그 제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생태학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후에 굉장히 흥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정상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제는 살아야 할까 심사숙고하고 자아성찰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